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미 식자재 마트에서는 배달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높아가고 있고 커지고 있지만 이제 수기 관리로 진행되고 확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수십 년간 유지된 아날로그식 형태의 뭐 전단지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비용은 1,000만 원 이상 쓰고 있지만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단계로 나눠서 서비스를 확장을 해 나갈 계획인데요. 일단 고객 확보가 되어야 관리 솔루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주문 플랫폼으로 우선적으로 점포와 고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밸류체인을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검증 후에 이 마트 포스사들과 이제 제휴를 맺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저희는 이제 단 하루면 저희 웹과 앱에 입점을 해서 상품을 이제 광고하고 판매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점포 포스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이나 고객 특성을 반영한 로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포별 특성이나 초개인화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고객은 식료품 구매를 이런 할인 정보로 비용도 절약하고 직접 가야 되는 이런 시간까지 아끼면서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역시 배달을 이미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워낙 이제 아날로그 형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 전환되면서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마트에 어떻게 베네핏이 가져가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매출을 상승시켜주고 재고 폐기율을 감소시켜주고 기존 비용을 이제 절감을 하면서 마트 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이 유입뿐만 아니라 고객이 이제 접근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객단가라든지 방문 빈도도 올라가고 결국 매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재고 폐기율을 감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약 1년간 누적 거래액 10억 이상을 넘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5억 그 거래액을 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로컬 유통을 기준으로 둘 다 만족시켜주면서 이제 세 가지 니즈를 저희가 충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온라인 마켓 대비 저희가 이제 수익성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인 이유가 기존 온라인 마켓은 이제 재고라든지 물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비용 구조가 매우 크게 가져가고 검증도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미 이제 수익성이 기반한 그 오프라인 마트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성에 대한 경쟁 우위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도 이제 기존 플레이어들이 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이 플레이어들의 문제점은 이제 고객보다 좀 점포에 집중을 하면서 결국 어떤 그 밸류 체인에 대한 그 기회는 많이 얻었지만 결국 비즈니스 수익성은 떨어졌고 수익 악화로 인해서 서비스에 대한 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반대로 서비스에 집중을 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그 고객 객단가라든지 방문율을 상승시키고 결국 점포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확장에 대한 비용이 점차적으로 나눠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비교표를 보시면 경쟁사 대비 객단가라든지 점포당 거래액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 모토는 서비스는 더욱 가볍게 만들고 고객 경험은 더욱 깊게 무겁게 이제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은 저희 고객 중에서는 이제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음식점 점주님도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월 방문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월 구매액이 비약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객을 대상으로 고정한 고객화를 시킬 수 있는 서비스 고도화를 시키면서 현재는 고객 세그멘테이션에 따른 시장 확대까지 시장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C에서 시장했던 저희 시장은 국내 B2B 식자재 유통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이미 이쪽 시장에는 그 투자라든지 이미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그 대기업과 협업 모델이 많이 선례로 있어서 저희 시장도 이쪽 전략으로 좀 확장을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네마트는 이제 지역 유통사들의 협력사 창구고 저희 플랫폼은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점포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뭐 문자라든지 전단이라든지 다양한 밸류 체인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래액에 대한 수수료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을 이제 2년간 시켜보면서 마트당 약 70~80만 원에 대한 그 구독료를 저희가 이제 획득할 수 있었고 이거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 BEP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5년 내 약 650억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기존의 시장에 있는 유통 파트너들과 현재 많이 이제 조인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단계적으로 거점으로 집중을 해서 이제 영업을 확장해서 전국적으로 나갈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점포 수가 저희 수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서비스로 객단가를 올리고 제외 방문율을 상승시키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익 모델을 확장해 나가면서 수익을 더 밸류체인 더 많이 가져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산업을 모금하고 있고요. 지금 SI 투자 전략을 위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팀은 고객 중심 사고와 이제 비즈니스 세일즈 중심인 3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린하게 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저희 서비스만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급자, 소비자,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저희가 아직 투자 유치 전이에요. 지금 일단은 뭐 예창폐 이후에 네. 그 자본들을 활용해서 지금 계속 MVP가 이제 거의 끝나고 네. 실제 운영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 지역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 지금 집중하고 그 다음 지역은 어디일까요? 현재 이제 인천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서부, 남부, 지금 현재 최근에는 이제 충청도까지 이제 그 점포 입점을 해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나아가는 방향, 영업 확장 전략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기존 저희가 직접 그 신규 마트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분이 훨씬 높다 보니까 기존 유통사들이 결국 지역 거점에서 유통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거점 형태로 저희가 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더맘마도 투자를 했었고, 더맘마가 이제 사실 마트 관련된 어떤 협회의 도움으로 단계 확장을 할 수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사실 언페어드 어드밴티지라고 사실 투자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그런 측면의 어떤 우리만의 네트워킹의 어떤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저희도 이제 그 확장성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이제 서비스 모델이 린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내부 영업으로 이제 확장을 전국적으로 키워나가기에는 결국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파트너사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가 복잡하거나 무거워질수록 이 서비스 판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만 서비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외부 유통사들이나 파트너들이 훨씬 더 쉽게 영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 이제 반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배달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밸류체인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업 확장성에 대한 결국 좀 어드밴티지가 저희 쪽에 좀 더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혹시 오늘 발표하시려고 다 이제 대기하고 계시는데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되시고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아무튼 저희 이번에 6기 마치시면서 그래도 수업도 되게 잘 들으셨고, 그리고 아무튼 제가 볼 때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현재 좀 약간 전략적인 어떤 뭐 이렇게 마트 프랜차이즈라든지 전략적인 협업업체와 좀 서비스라든지 또 원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또 뭐 더만마가 이렇게 확장할 때하고 또 시장 환경이 달라져가지고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데, 요즘 같은 시기엔 좀 더 전략적 파트너와 어떤 POC를 가벼운 POC라기보다는 좀 우리 내부의 어떤 이런 백오피스까지 좀 쇄신할 수 있는 POC가 좀 설계되면은 충분히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봐주시면 되고요. 스타트업 CEO 및 투자 심사 과정 위드 CNT테크 강창한 본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합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용. 사실 저희가 이게 전 총장님에서 새로운 총장이 바뀌고 처음으로 드리는 수료증 이렇게 생겼습니다. 윤재용 총장님 수료증이요. 네, 다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제 두 번째 베러마인드 최혜신 대표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러마인드 대표 최혜신입니다. 마음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기업입니다. 제가 2020년도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 AI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회사 생활이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2020년, 그때 이제 명상센터를 들어갔습니다. 단마코리아라고 해서 전주에 있는, 여기 진안이죠. 진안에 있는 단마코리아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11박 12일 동안 무건 명상 수행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열흘 동안 하고, 그 명상 수행한 이후에 길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러마인드를 창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방석 위에 열흘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를 데뷔를 하고, 감정 코치나 명상 심리 상담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명상과 마음의 치유와 성장, 이런 부분을 제 앞으로 업으로 삼고 이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인드테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인드테크는 이제 사람의 마음과 기술이 합쳐진 것들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수면, 명상,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고, 기반 기술로는 상태 인지를 위한 인공지능이나 BCI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 회사는 수면 명상,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을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심리상담 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회사는 21년 11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주관으로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달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의 서비스는 명상고양이 그로우와 슬리핑캣 잠부루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고양이 그로우는 21년 예비 창업 패키지로 개발을 했고, 올해 7월 달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스토어에는 이미 다 올라가 있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슬리핑캣 잠부루는 작년도에 창업성장 R&D로 개발을 했고요. 현재 양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슬리핑캣 잠부루는 스마트 수면 유도 디바이스로 수면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수면 사운드를 센싱해서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제품입니다. 글로벌 심리 및 수면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심리 관련 시장은 26년도에는 340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해외 수면 시장 같은 경우는 137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와 수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정신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많고,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의 한 40% 정도는 수면에 조금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과 심리 문제는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멘탈 헬스와 수면의 관계를 보시면,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심리 문제가 발생하고, 심리 문제가 발생하면 수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이클들을 저희가 완화시켜 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활동,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 문제를 완화하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심리 상태가 현재 어떤지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앱에서 제공해주는 명상 앱에서 제공해주는 감정일기와 그리고 이제 저희 수면 문제를 또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 수면 유도 디바이스에서는 수면 사운드를 센싱해서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감정과 수면 패턴을 함께 분석해서 어떤 심리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명상고양이 그로우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은 피처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명상 앱들이 명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저희 앱 같은 경우는 명상 도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 매니저나 혼자 명상할 수 있는 셀프 메디테이션, 그리고 메디테이션 스탬프, 감정일기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명상 계획을 세워놓고 명상을 하고, 명상 스탬프를 찍고 명상 일기를 남기는, 자기의 감정 그리고 명상 활동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명상 콘텐츠들을 해외로 딜리버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희는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슬림피켓 잠부르입니다. 잠부르는 수면 유도 및 수면 사운드 센싱을 해서 수면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죠. 현재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 또한 글로벌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상앱의 경쟁 분석인데요. 기존 명상앱들이 글로벌 명상앱들, 캄, 헤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 타이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켓의 리더입니다. 콘텐츠 소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국에서는 한국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코끼리나 마보, 루시드 아일랜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명상 고양이 그로우 같은 경우는 명상 지원 도구라는 포지셔닝으로 해서 글로벌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는 명상 가이드가 나오고 가이드를 서비스를 합니다. 수면 패턴 분석을 할 수 있는 우리 슬리핑캣 잠부르의 경쟁 분석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슬리핑캣은 사운드 기반으로 숙면 유도와 동시에 사용자 수면 사운드를 센싱해서 패턴을 분석해서 전 주기를 관리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명상고양이 그로우는 구독 모델이고요. 여기 슬리핑캣 잠부르와 결합해서 구독 모델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슬리핑캣 잠부르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판매와 AI 모델 서비스로 향후에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조직 및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는 21년 11월에 창업을 해서 현재 직원 3명, 저까지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협업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수면 패턴 분석할 네. 때 그 음향, 그 사람의 자는 음향을 마이크로 수집해서 분석을 하는 방식. 네, 맞습니다. 네. 정상호흡하고 코골이, 이갈이 이런 것들이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잠을 잤는데 왜 자도 피곤하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코를 심하게 고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코를 고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수면 유도와 동시에 수면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건강 관리, 수면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양산 준비까지 다 되신 건가요? 양산 전 단계고요. 현재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 KC 인증용, 양산용 그 디바이스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걸로 KC 인증을 받고 수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네. 그럼 KC 인증 받으시려면 어쨌든 그 수면에 대한 질을 분석할 때 학습 데이터 양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학습 데이터 양이 많아야지 여러 피처들이 이제 정확하게 정의가 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성능 이슈가 있을 텐데 아마 그동안 실험을 잘 체계적으로 하셔서 충분히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또 이쪽에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빨리 끝나야지 치킨을 드시니까 수료증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거의 저희 4-5개월 과정인데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CEO 및 투자 심사 과정 위드 CNT테크 성명 최혜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영.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또 다음 팀입니다. 조태식 대표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 기반 시니어 세탁 당일 배송 중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깔끔한 남자들의 조태식입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집에서 세탁을 하다가
세탁 탭을 보고서 아 이렇게 하면 좀 세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래서 착안을 하다가 세탁 탭으로 보니까 이제 뭐 온도별로 세제별로 나름의 그런 고유의 최적의 세탁 방법을 하게 되면 좀 많은 방법이 다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마치 또 소셜 관련 창업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좀 더 느끼게 되고 하면서 아 이런 거 어떻게 뭐 같이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더 이제 문제를 좀 더 정의하면서 개인적으로 저 소비자면서 이제 세탁 서비스 어플을 사용할 때와 이제 동네 세탁소를 사용할 때 세탁의 품질과 배송 그리고 이제 소비자와 이제 그 공급자 간의 분쟁 관련한 이슈 그리고 이제 공급자 기존에 이제 동네 지역사회에서 비대면화가 좀 덜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출 감소나 폐업 이런 걸 좀 보면서 지역사회 뭐 세탁 문제하고 세탁 문제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사회 문제 시니어 뭐 자살률이나 일자리 문제 그리고 빈곤 그리고 장애인의 뭐 당연한 뭐 일자리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저 나름대로는 이 세 가지로 한번 해결을 하려고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체에서 이제 젊은 인구가 세탁이 생각보다 할 만한 서비스다, 할 만한 일이다라는 걸 좀 인지시키고 그리고 비대면화가 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창출하고 세탁의 그런 품질 관련한 저 나름의 좀 기술을 개발하고 비대면화는 이제 영업 채널이 B2C를 주로 하고 B2B나 B2G 쪽도 좀 다각화해서 일반 세탁하시는 분들이 좀 매출을 증대하는 쪽 그리고 시니어나 장애인의 뭐 일자리나 고용 통한 뭐 자존감이나 뭐 자살 문제나 좀 사회적 문제 좀 해결하려고 예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하나의 이런 도표 같은 표로 이렇게 저희 정의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세탁 중개 서비스로서 저희는 뭐 배달의 민족의 뭐 세탁 버전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는 세탁을 생활 세탁과 전문 세탁으로 정의를 해서 생활 세탁은 이제 코인 빨래방에서 이제 세탁소에 넣었다 빼는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요. 그 부분을 어르신과 경증 장애인이 2인 1조로 해서 이런 세탁원이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저희 했고 기존의 드라이클링이나 좀 전문적인 거는 기존의 배달의 민족과 동일하게 이런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이거를 저희가 뭐 소비자와 그리고 이제 사회 어르신과 그리고 이제 이런 배송 문제 등 이걸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은 세탁이 제대로 안 됐어요. 손상이 됐어요. 이런 게 처음 의뢰할 때는 당연히 뭔가 잘 될 거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분쟁거리가 너무 많아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의뢰를 할 때 세탁물을 이제 옷걸이에 걸어서 카메라로 촬영해서 옷의 소재를 확인하고 소재 오염도를 확인하고 촬영한 후에 이제 소재별로 뭐 어떤 세제나 화학 약품을 통해서 이런 그 세탁 자체가 이제 세탁 후의 과정을 시뮬레이션에 저희가 보여줘서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우선 그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우선에 이런 식으로 어떤 분쟁 생기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저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접근하고자 하는 시장은 동작구입니다. 우선 제가 생활빨래라고 처음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생활빨래 코인 세탁소 자체가 1인 가구나 신혼부부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뭐 가장 많지는 않지만 이제 꽤 많이 하고 있는 동작구와 그리고 일하실 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부분이 이제 동작구여서 그걸 또 마침 제가 이 구청에 이런 그 청년 지원센터에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쪽을 좀 동작구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뭐 잘들 아시는 뭐 런드리관 스탁동무대 같은 서비스와 반해서 저희는 지역 기반의 서비스여서 배송이 5배송이 되더라도 뭐 즉시 대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과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비용 같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탁특공대 런드리고는 팩토리 형식의 큰 자체적인 공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비용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어르신과 노인과 장애인의 그 좋은 일자리 기준이 일주일 15시간의 최저임금입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코인 세탁소 가서 말씀드렸을 때 코인 세탁소 유휴 시간에 이제 거의 트랜잭션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서 주로 주말과 뭐 금요일 저녁 때 일어나서 그 부분을 저희가 B2B로 좀 풀어서 할인을 받아서 그 부분을 지금 보시다시피 배송 시간과 이런 비용으로 차별화로 경쟁력을 좀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진입 전략인데요. 제가 지금 중앙대 후문에 그 센터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 이제 지금 아파트, 사무소나 빌라에 좀 QR코드에서 이제 저희 서비스를 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번 달 말부터 저희 이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7월 달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그런 장마철에 프로모션이나 해서 좀 서비스를 이제 확장하고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걸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기존에 유사한 뭐 구독 서비스나 그리고 이제 B2B나 B2G 관련해서 좀 서비스를 뭐 제휴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수거나 배송 관련해서는 할배달 서비스 어떤 온고잉과 좀 MOU를 체결해서 배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슈를 우선 저희의 좀 부담감을 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B2C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청 쪽에 들어가 있어서 구청장님하고 이제 미팅이 잡혀 있어서 저희의 좀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려서 수의 계약을 좀 많이 받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해에는 동작구 전 지역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동작구를 기반으로 해서 뭐 영등포나 여의도, 그리고 서초구, 관악구, 강남구, 그리고 한 용산구 정도를 서비스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세탁 특공대나 런드리고 같은 서비스는 팩토리를 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시장하는 서비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코인 세탁소나 세탁소가 있기 때문에 잘 저희는 별도의 그런 거 없이 좀 빠르게 세탁을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초기 저희 이제 자금 소요 계획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개 서비스여서 저희가 고용하는 세탁가 전문 세탁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 뭐 구청 말씀드렸는데 시군구 용역 주로 목표를 하고 있고, 단체국 세탁물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담당자들 미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저희가 첫 번째 스텝으로 시군구 용역, 두 번째로는 단체복, 세 번째로는 복지물까지 다각화해서 저희도 저희 매출이지만 저희의 세탁을 해줄 지역사회 세탁소에 나눠서 매출을 좀 증대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세탁 관련해서는 큰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플랫폼 서비스와 그리고 뭐 영상 처리 관련해서 팁스 관련한 쪽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세탁 관련해서는 이런 세탁 기능사 시험을 좀 공부해서 지금 뭐 실기 이제 하고 있어서요. 기존에 뭐가 대단한 스페셜리스트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저는 뭐 회사의 대표라면은 전반적인 그림을 알고 확실히 어떻게 좀 리드하고 끝까지 뭘 해도 좀 판단을 좀 제대로 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제가 좀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긴장을 해서 뭐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충분히 뭐 열심히 해봤습니다. 좀 잘 들었고 지금 어쨌든 지금 이게 아이데이션 단계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될까?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우리 역량은 어떤 것일까? 일단 팀 구성은 됐고, 그리고 뭐 플랫폼을 먼저 만들 수 있는데 사실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가 있어서 먼저 이런 플랫폼 노동자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세탁 물품들을 가져와서 코인 세탁소에서 하실 이런 분들을 먼저 모을지, 고객들을 먼저 모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계획하신 게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요번 달 말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상도 페리스 저희 구역에 한 10개 정도 건물 정도를 제가 섭외를 우선 했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제 전단지를 붙여서
관리 사무처는 다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요, 아파트 같은 데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7월 달에 뭐 어마어마한 매출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매출을 우선 증명을 하려고 서비스 자체가 워킹을 한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요즘에 뭐 윅스 같은 그런 툴이 많아서 그런 주문 받고 백데이터 보는 것도 꽤 개발을 별도로 안 하더라도 괜찮은 게 있어서 우선은 지금 구글 폼 정도로 가볍게 하고 한 9월, 10월 정도에는 그런 서비스로 제대로 우선 제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아파트 단위로 실험을 하는 게 되게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들 보면은 이제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뭐 카카오 그룹톡도 있고 또는 뭐 또 이런 그 네이버 그 서비스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런 그룹 서비스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룹챗도 있고 그런 쪽에 간단하게 좀 그 MVP 할 만한 그런 링크들을 가볍게 만들어서 실제 실험을 하되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실험은 처음에 플랫폼 노동자를 모아서 한다기보다는 직접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 아파트에 이런 그 주민분들이 모여있는 이런 공간들, 홍보 공간들에 이제 작은 홍보를 하되 그냥 그래도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인입하게 하고 그걸 직접 대표님이 하루에 보통 한 건, 두 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서 또 플랫폼 노동자분들을 단지 내에서 좀 구해보고 또 그런 실험을 하면서 이제 한 플랫폼 노동자분이 몇 개를 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설을 세우고 숫자를 검증하면서 실험을 해나가거든요. 그렇게 실험을 나가다 보면은 워낙에 그 하이퍼 로컬 개념 자체가 좀 잘 자리 잡혀 있고 또 그게 일반적인 실험들을 아파트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시험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투자한 회사들 중에 뭐 프론트9 이런 회사들이 이 아파트 단위로 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뭐 또 질문이 발표자분들 중에 없으시죠? 빨리 치킨을 드셔야 되니까 바로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CEO 및 투자 심사 과정 이제 CNT테크 노태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우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기업 모카 클래스의 정종학 대표님, 그 준비자에서 바로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레드킨즈 대표 정종학입니다. 저희는 바쁘고 외로운 현대인들을 위한 개인화 맞춤 취미생활 옷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카 클래스의 서비스 목적은 바쁘고 외로운 현대인들을 위한 취미생활의 시작점을 제시해드리고 시작점 제시 이후에 도심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취미생활 전 생애주기 맞춤 서비스까지 확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취미 시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미화가 컨텐츠의 생산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취미생활 탐색과 최종 선택 및 예약의 어려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취미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고객군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클래스 컨텐츠를 제공하는 공급자분들이 크리에이터, 작가, 예술가, 공예가, 강사, 운동 강사님들이 매년 약 3만여 명이 본인만의 취미와 재능으로 창업을 하시고 클래스를 통한 수익원은 주요한 수익원 중에 하나이고 가장 큰 문제점은 클래스의 수강생을 모객하고 홍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고 그 뒷단에서는 클래스가 진행될 때 고객과의 스케줄 관리 등에서 중복 예약, 노쇼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고객군들은 주요하게 젊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저희는 직장인분들과 육아맘 분들을 타겟하고 있고 그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취미생활을 했을 때 주요하게 다양한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고 그때에는
내가 듣는 이 취미 클래스의 강사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듣는 공간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커리큘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듣게 되고 또 내가 예약 가능한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에도 강사님과 최종적인 스케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도와 번거로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카 클래스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의 취미와 관심사를 분석하고 맞춤형의 취미생활 서비스들을 제안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모카 클래스라는 오토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주변 동네에 있는 취미생활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들을 중개해드리고,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보다 개인화 맞춤화된 취미생활 컨시어지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저분은 서비스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본인이 사는 지역 및 선호하는 카테고리 등을 선택하면 그에 맞춤화된 컨텐츠들이 바로 추천이 되고, 그 최종 클래스를 선택한 후에는 일정을 보고 예약한 후에 최종적으로 강사님의 컨펌 이후 확정돼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다양한 취미 클래스 및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저희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강사님들을 위한 클래스 운영 관리, 그리고 고객 관리와 같은 CRM 서비스, 스케줄 관리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카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의 기술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술 고도화를 진행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플랫폼과 클래스 운영 관리 및 CRM 솔루션 부분을 계속 지속 고도화하여 호스트분들이 저희 서비스에 락인 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왔고, 그 반대편에서는 게스트분들을 위한 보다 개인화 맞춤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들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스트분들과 호스트분들 대상으로 주 단위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시장과 고객이 가지고 있는 핵심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발굴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가설들을 세우고 검증하여서 다음과 같은 기술 개발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크게는 강사님들을 위한 부분과 수강생분들을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요하게 강사님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클래스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스케줄이 일원화되지 않은 문제로 인한 중복 예약, 노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캘린더 싱크를 통해서 보다 일원화돼서 일정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주체들이 주요하게 현재는 저희가 1인 공방의 대표님들, 스튜디오 대표님들이 운영하시는 클래스를 타겟하고 있지만, 보다 시장은 학원, 요가 학원, 필라테스 학원, 그리고 대형 쿠킹, 베이킹 학원 등을 넘어서 다양한 학원들이 존재하는데, 학원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결제를 관리하고 수강생을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보다 크게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클래스를 수강생분들을 연결해 드렸을 때 그 건당 과금 모델을 수용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수강생분들은 이러한 취미생활에 참여하는 기본 기저에는 취미생활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취미 커뮤니티와 그룹 클래스 기능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섹터에서 경쟁사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클래스 마켓플레이스 영역에 있는 경쟁사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다 모임, 커뮤니티성의 컨텐츠들을 다루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의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퍼레이팅 비용이 높아져서 컨텐츠를 오퍼레이팅하는 비용이 높아져서 수익 구조를 건전하게 가져가기 다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서 기능 자동화와 그리고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소싱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을 통해서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낮추고, 그리고 보다 개인화된 취미생활 컨시어지와 지역 기반의 다양한 취미생활들을 기획 발굴하는 것들을 통해서 차별성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요. 그를 통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클래스 중개 수수료, B2C에서는 15%, 그리고 B2B에서는 20%의 중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를 가짐에 따라서 호스트분들 대상의 과금 모델이 다음과 같이 클래스 바로 연결 건당 과금 모델, 그리고 클래스 운영관리 CRM 구독 서비스, 그리고 클래스 지역별 상위 노출 과금 모델들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유휴 시간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그 유휴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지 모르는 부분이 큰 문제로서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유휴 시간을 본인의 취미생활과 취미와 재능으로 어떤 클래스를 운영해서 본인만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또 그 반대편의 수강생분들에게 이 취미 여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시장을 제공해드리고자 하고, 이와 같은 방향성에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시장의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커다란 취미 시장 안에서 원데이 클래스 시장을 1차 타겟하고 있고, 원데이 클래스 시장 안에서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30대 전후 여성분들이 연간 원데이 클래스에 지출하는 비용 약 3,200억 원의 시장을 1차 타겟하고 점차적으로 취미 영역으로 확대하여 B2C에서는 약 3조 원, B2B에서는 약 4조 원, 총 7조 원의 국내 시장을 타겟한 이후에는 글로벌로 진출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이후에 분기별로 약 2배씩 매출이 증가해왔고, 현재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는 호스트분들은 약 800분, 등록해서 운영되고 있는 클래스는 약 1000개, MAU는 약 1.5만 명,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약 5,000분, 그리고 한번 클래스를 등록하신 강사님들은 지속적으로 여기서 클래스 일정을 개설하고 고객 응대를 해드리고 결제들을 발생시키고 하는 비율이 약 94%로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수강생분들은 한번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원데이 클래스나 취미 클래스들을 결제하신 분들이 또 다른 클래스를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 23%이고, 현재 올가닉 유저의 비율도 5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고, B2B 고객사도 약 35개 이상으로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B2C 시장에서는 도시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이후에는 지역별로 확장하고, 카테고리도 저희가 도심 내에서 진행되는 핸드메이드 위주 카테고리에서 점차적으로 다양한 취미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컨텐츠도 원데이 클래스에서 다이어차이 클래스, 그리고 커뮤니티, 모임, 그리고 지역 로컬의 어떤 취미 컨텐츠들을 발굴하는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커뮤니티 기반으로 성장 계획이 있는데요. 대학교, 기업, 무엇보다 강사 커뮤니티 기반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모델에서 지속적인 오르가닉 그로스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희 서비스가 플랫폼 B2C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에 B2B에서 다양한 니즈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B2C 랜딩 페이지를 빠르게 런칭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리드들을 늘려가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전환율을 50%까지 끌어올리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에는 약 5억 원의 거래액을 발생하고, 월별로 30%씩 성장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BEP가 달성하고, 2025년도에는 약 마진율 10% 이후 200억 원의 거래, 그 이외에는 취미시장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법인 설립 이후에 청년창업사관학교 그리고 R&D 디딤돌 과제를 통해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고도화시킨 이후 현재 파즈 1에서 프로덕트 마켓핏을 어느 정도 검증한 이후 현재 파즈 2로 넘어가면서 프로덕트 마켓핏을 보다 고도화하고 고토마켓 전략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현재 시드 투자를 유치 중에 있고요. 저희 팀은 총 5명이고 5명 중에 3명이 대표자로 창업한 경험이 있고 시리즈 AP 이상의 스타트업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수치가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뭐 경쟁사로 보면 뭐 클래스 101 이런 데들은 직접적으로는 가장 좀 그 대표님하고 타겟 시장이 같은 경쟁자인데, 대표님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사이버로컬 개념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다라면은 온라인보다는 뭔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원데이 이런 클래스 이런 부분들이 훨씬 유효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지역에서 또 어떤 원데이 클래스가 좀 유효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클래스를 하더라도 탑3 클래스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다. 이게 전체 뭐 70%였다. 이런 경험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본사가 부산에 있어서 부산 지역에서 서비스 시작했고, 트래픽이 서울 지역이 훨씬 많은 것을 파악하고 서울 지역에서 지금 주요하게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별로 어떤 특성들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서비스가 워낙 많은 호스트분들이 지역별로 브로드하게 산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떤 통계치들은 유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로 젊은 층들이 클래스를 들을 때도 번화가에 갔다가 원데이 클래스를 듣는 경우도 많고, 또 타겟별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유감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밀집 지역 이런 쪽에서 어떤 그분들이 선호하시는 베이킹 클래스들이 높을 수 있고요. 번화가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원데이 클래스를 즐기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만드는 클래스, 향수 만들기 클래스들이 보다 높은 층을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몇몇 클래스가 가장 높게 있다기보다는 통계치로 어떻게 분포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치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실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커버하는 사실 옴니채널형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서비스들부터 홍보를 하면서 사실 집중하는 게, 뭐, MAU나 DAU 등, 또는 실제 이 서비스 전환율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이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조언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하이퍼로컬 개념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네. 지역성을 더 띄니까. 그러면은 맞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지만 부산도 되게 큰 시장입니다. 네. 되게 큰 시장이어서 부산의 이름은 동래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떤 점유율, 이런 그 클래스에 대한 점유율을 좀 지역별로 단계 높여가는 게 현재로서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면은 지역을 빨리 확장하게 되면은 그만큼 버닝이 커지기 때문에 네. 월에 소비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단계적 확장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아까 제시한 내용 중에 B2B에 대한 실험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뭐 집날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저희가 투자로 잘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는 이제 용달 화물을 부르는 오토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B2C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사할 때 불러야지. 근데 실제 지금 성장 동력이 B2B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복사기, 운반하기. 그래서 복사기 어떤 렌탈 회사와 B2B 계약. 그래서 요즘 같은 투자 호황기에는 마케팅 비용을 태워서 해야 하는 B2C보다 실제 한 번에 B2B 영업으로 큰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도 사실 아까 그런 실험을 하셨잖아요. 네. 기업 단위로.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비용을 계속 이렇게 많이 태우는 형태보다는 B2C는 지역별로 단계적 확장을 하시고, B2B 영업은 좀 적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투자 호황기를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검토를 계속 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일단 하면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 여기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그냥 바로 필요 좀 드리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CEO 및 투자 십자가 과정 이제 CNT테크 정종학 대표님, 동국대학교 내용 같고요.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용. 네,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네모 대표님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개인화된 건강 데이터 API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리모의 배은경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이런 순서로 저희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는 이제 Recover Your Body Movement의 약자입니다. 저희는 건강한 움직임을 디자인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체형이나 움직임 영상과 그리고 다양한 그 웨어러블 API 통합들을 통해서 개인의 질병 예측과 건강 관리가 가능한 건강 데이터 통합 플랫폼 개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9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이고요. 현재 직원 수는 한 13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4년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울산에서 법인을 저희가 설립을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서울로 본사를 이전을 했고요. 뭐, 주요한 특징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력이 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작년과 이제 재작년에 나이파에서, 주최한 이런 온라인 인공지능 대회에서 영상에서 이제 3차원 포즈를 인식을 하거나, 영상에서 이제 항만 구조물 객체를 인식을 하거나, 혹은 뭐, 간 이미지 복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2013년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연구개발을 했던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고, 이제 피트니스용으로 이제 파인핏이라고 하는 체형 분석기가 나오고, 그리고 의료용 지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1등급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료용 보행 분석기도 저희가 제품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핵심 인력으로는 일단 저와 이제 저희 공동 창업자들은 이제 서울 아산병원 의공학 연구팀에서 같이 연구를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활공학 쪽으로 좀 전공을 해서 의공학 전공자들이 좀 창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내부에는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 그리고 이제 생체 역학 쪽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움직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 박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쪽 전문가, 그리고 서비스 개발
개발 전문가까지 이제 많은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나 이런 부분은 데이터 생성 기술이나 근력 예측, 보행 분석 쪽의 특허들이 조금 가지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를 이제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를 했습니다. 모두 이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건강이나 운동 모니터링 하는 앱들이 이제 상위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헬시 플레저라고 해서 즐겁게 건강 관리하는 문화가 전 연령대에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정말 건강을 관리를 하는 수많은 앱들이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웰리스 영역과 이제 저희가 일리스 영역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홈이나 가정에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뭐 여러 와치를 차고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병원에서 이제 진료하고 이런 건강 정보들까지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는 앱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장비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너무 개인의 건강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 통합, API를 활용한 통합 연결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건 실제 운영되고 있는 B2B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초개인화된 건강 데이터 API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API들이 있거든요. 모션과 이제 영상 AI와 관련된 그 건강과 관련된 그런 AI 기술이 적용된 API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API를 연결해서 간단하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API 플랫폼을 저희가 이건 개발을 해서 실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B2C 서비스로의 확장도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 리워드 대시보드 파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인의 이제 영상이나 이제 쉐입이나 이제 뷰티, 스킨, 얼굴과 같은 그런 건강 정보를 업로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쉽게 본인이 이곳에서 분석을 하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본인이 가질 수 있고 이걸 판매를 할 수 있고 이거에 맞춰서 개인 맞춤으로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현재 기획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 서비스가 이 대시보드에 통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API를 활용한 이제 파트너사 앱들과 데이터를 협업을 해서 그 데이터들도 같이 통합을 해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좀 볼 수 있는 형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글 S라든지 혹은 웨어러블 API, 진단 키트 API 등을 저희가 연동을 해서 제공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지금 피트니스 센터 쪽으로 이제 AI 간단하게 이제 정면과 측면 사진에서 그 대상의 체형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체형 분석기가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줄 수 있는 정보는 또 라운드 숄더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좌우 불균형하는 체형 분석부터 이제 신체 둘레,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허벅지 둘레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신체 치수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6월달에 60개 지금 납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납품 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납품을 하면서 이제 회원 가입이 센터마다 이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발생을 할 거라고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의 사용자 앱, 뷰어 앱에 이제 유입되면서 제가 첫 번째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 분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용으로 저희가 개발이 돼서 간단한 영상이 들어오면 일반 카메라에서 촬영된 4m 걷는 영상이 들어오면 그 영상에서 AI로 보행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보행의 각 파라미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현재 어떤 그 점수를 갖고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주는 장비이고요. 이건 이제 의료기기용으로 현재 1등급 의료기기 비급여 수가 모델로 해서 대학병원 쪽에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API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좀 개발이 되었고 저희 파트너들과 같이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고요. 그 기존의 이제 서비스들이랑 가장 차별화되는 거는 저희는 이제 전문 API를 제공을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이제 대장장 역할을 조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건강관리 API 저희 걸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쟁자보다는 이제 도우미로
이 씬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 사스용으로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초기 커스텀 비용에다가 그 다음에 월 이제 50만 원부터 시작되는 그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 사스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서비스로는 이제 해외 테라라고 하는 그런 웨어러블 장비와 이렇게 건강 정보들 연동을 해서 만든 앱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런 API 서비스들이 굉장히 큰 라운드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웰톡이라고 해서 이제 환자들 건강 데이터 수집하고 하는 그런 맞춤 건강관리 사스 서비스 같은 경우도 큰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리모의 API는 영상에서 건강 정보를 잘 해석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그런 미들웨어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력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의공학 분야에서 이제 10년, 15년 정도 이제 연구를 했던 이제 연구자 출신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정부 연구원이나 대학이나 병원의 인적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공인된 인공지능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두 번째 경쟁력입니다. 저희 지금 B2B와 이제 B2C 플랫폼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앞서 이거는 이미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올해는 사실 제품 판매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중에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파인핏 제품과 그리고 리모바디 S 제품의 판매를 조금 확산하는 것이 올해 지금 목표이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건강과 관련된 앱을 저희가 AI를 계속 개발을 해서 이제 API 붙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이제 파트너들과 이제 함께 협업을 하면서 성장하는 모델을 저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사업계획 로드맵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투자 유치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까지 사실 제품 판매보다는 약간 제품 판매라고 여기 되는데, 제품 판매랑 이제 그 B2B 쪽에서 그 제품 개발을 하는 거를 좀 보조를 하면서 저희 서비스가 들어간 앱 서비스를 같이 개발을 하면서 매출이 조금 발생을 했고요. 이제 올해도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매출을 달성을 하고, 이제 내년 올라가면서 저희 이제 판매 제품과 이제 파인 대시보드가 출시가 되면서 매출을 견인해서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견인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저희가 플랜을 짰습니다. 네. 초개인화된 건강 데이터 API 통합 플랫폼 만들고 있는 리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API를 이렇게 정의해서 미디어 기반으로 전략을 잡으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 정보를 수집하고, 또 사실 이런 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갖추기 어려우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능을 수행해주고, 또 API로 또 출력을 받으면 많은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들이 또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 전략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어제 6억 매출이 나왔는데 6억 매출처가 거의 B2B로 나오는 매출일까요? 네, 저희 이제 API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시니어 운동 앱을 개발을 했거든요, 저희 파트너사가. 근데 이제 저희 거 API 사용비랑 라이센스랑 그 다음에 그 앱 자체를 저희가 개발 외주를 같이 받으면서 비용이 크게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사실상 미드웨어 전략이기 때문에 B2B 영업이 되게 중요해 보이긴 해요. 근데 B2B 영업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B2B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저희가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는 섹터들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뭐 시니어 쪽 섹터랑 그 다음에 골프 쪽 섹터랑, 그리고 이제 나중에 랭킹시장도 저희가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다양한 사실 스포츠 분야에 걸쳐서 이제 섹터를 저희가 구분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미 그 파트너사 군을 지금 마련을 해놨거든요. 이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API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요즘에 이제 그 스포츠랑 많이 붙입니다. 이전에는 뭐 메디테크나 바이오 분야가 투자가 활성화된 시기가 있었지만, 투자 관계 같은 경우는 보통 성장주 투자가 다들 주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스포츠 펀드들, 저희만 하더라도 이제 스포츠 모태 펀드가 매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를 스포츠 결합된 모델이 저희 이제 사실 제일 좋아하는 투자 모델들 중에 하나여서, 오늘 IR도 제가 잘 하셨지만 앞으로 잠깐 스포츠 연계해서 이런 미드웨어가 어떤 스포츠 서비스에 붙고 있다, 이런 형태에 좀 더 비중을 두시는 게 이제 앞으로 더 좀
좋은 투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시험 및 투자 심사 과정 위드 CNT테크 배은경 대표님,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영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다음 변다운 대표님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너드 모나코의 변다운입니다. 저희는 원래 비건 가죽 가방 브랜드로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지금 5개의 컬렉션을 런칭을 하면서 비건 가죽 가방으로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비건 화장품도 런칭을 하면서 비건 라이프스타일로 이제 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 뭐 비건 화장품 브랜드도 따로 있고 비건 가죽 가방 브랜드도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대체육 뭐 시장도 따로 있고 이런데, 이게 총체적으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없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중점으로 저희가 이제 그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죽 가방을 비건 가죽 가방을 사용을 하면서 가방을 만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옥수수 가죽이라든지 뭐 사과 가죽이라든지 이런 비건 가죽 가죽들이 실제로는 합성 피혁에다가 이런 옥수수나 아니면은 사과 성분을 입혀가지고 만든 합성 피혁하고 다름없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용으로 이거는 비건 가죽이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폐기를 하게 되면 합성 피혁과 똑같이 이런 바이오 기반 가죽들도 잘 썩지도 않고 이제 인체에 유해한 그런 성분들을 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합성 피혁의 함유량을 낮추다 보면은 내구성이 떨어져서 가죽이 굉장히 힘이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냐면, 저희가 이 합성 피혁을 일반 합성 피혁을 쓰는 게 아니라 바이오 기반의 합성 피혁을 쓰면은 이 첫 번째로 생분해가 가능한 그런 바이오 기반 가죽이 있고요. 또는 바이오 탄소 함유량이 높은 그런 합성 피혁이 있는데, 이 생분해가 가능한 그런 합성 피혁은 조금 일반 가죽에 쓰기에는 조금 내구성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 기반 탄소 함량이 60%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DMC나 VUC가 나오지 않는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첫 번째로 이제 내추럴 소재로 제주도에서 이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조립대 성분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한라산의 이제 95%의 이제 생태계가 지금 조립대라는 식물로 지금 그 위협을 받고 있고, 이제 이 조립대 때문에 이제 다른 식물들이 이제 자라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립대 성분에 저희는 이제 바이오 기반 가죽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제 바이오 기반 조립대 가죽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까지 지금 옥수수 가죽뿐만 아니라 이제 사과 가죽을 사용을 해서 가방을 만들어 왔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비건 인증을 받은 비건 화장품도 런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건 가죽을 만들게 되면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DNF나 VUC가 이제 방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탁도 용이하고, 그리고 가죽 텍스처도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은 지금은 B2C의 그런 기반으로 지금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비건분들이 아니라 일반 고객분들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뛰어넘어서 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샀더니 알고 봤더니 저희가 ESG, 비건, 한류 이렇게 뭔가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기 가방도 런칭을 했으니까 좀 한국적인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접목시켜서 같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고객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5개의 컬렉션을 런칭을 했고요. 최근에 런칭한 자기 가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2년 서울 어워드를 받은 바도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국내에서 특허도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자개 가방은 실제로 저희 지금 자사몰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양산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그 리사이클 합성 피어, 캔버스, 리넨 등 비건 가죽 가방을 이제까지 계속 사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FW 컬렉션에는 이제 사과 가죽이나 옥수수 가죽, 가능하면은 조립대 가죽이 MVP로 나오면 그때는 이제 그 조립대 가죽을 사용해서 가방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과 가죽 가방과 옥수수 가죽 가방은 현재 샘플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 초반부에는 저희가 비건 화장품을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 조립대 가죽 개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좀 MVP가 나오게 되면 내년 2024년서부터는 가죽이나 신발 또는 스킨케어 의류, 모자 또는 뭐 플라스틱 대체제나 포장재, 건축자재로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가 실은 뭐 ESG나 뭐 비건 이렇게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관광적인 요소를 좀 첨부를 해서 이 자개 상품의 그런 부분들을 가방에 국한시키지 않고 뭐 메모지나 명함책 같은 부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9월 달에 DDP에 지금 참여를 하면서 이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개판에 들어가는 이제 관광적인 요소들도 저희가 법인이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적인 그런 관광적인 요소를, 첨부를 해서, 나중에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은 이제 중국인들 상대로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023년 FW 내추럴 컬렉션 디자인은 지금, 한 16개의 디자인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100% 저희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저희 자사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 자사몰은 지금 현재 한국어, 그리고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이태리어 이렇게 4가지의 언어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국내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한 5천여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영국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조금 이제 해외로도 지금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개 가방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조금 더 수요가 더 맞을 것 같아서 저번 주에도 저희가 자카르타에 가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시장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도 저희가 프랑크푸르트에 지금 전시회를 참가를 할 목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또다시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에 출장이 잡혀가지고 전시회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지금 롯데 홈쇼핑 쪽에서 이제 미팅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개츠비 가방 같은 저희가 효자 상품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 가방 같은 쪽으로 유통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롯데온에서도 유일하게 국내에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지금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제 뭐 비건 화장품도 이제 인증을 받은 바 있지만은 이제 자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 어워드도 받고, 그리고 이제 특허도 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지금 영국에 법인을 설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자사몰에 이제 5천여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작년 1월 달에 저희가 0명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이제 1년 만에 지금 5천 명의 회원을 획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2%가 이제 한 번이라도 구매 이력이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 중에서 13%가 재구매를 하셨던 분들이라 저희 고객들은 굉장히 굉장히 이제 저희 매니아층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매출이 한 3억대 초반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5억까지 목표를 잡았지만 저희가 이제 화장품도 지금 런칭을 하고, 지금 자기 가죽 가방도 지금 저희가 런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품 확정의 목표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법인이 영국과 한국에 2군데가 있는데, 이제 10년 안에는 이제 10개 국가에 이제 시장에 이제 진출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 비건 가죽 가방뿐만이 아니라 비건 가죽 시장도 지금 노려서 이제 국내외로 이제 여러모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도 실은 비건 가죽 가방뿐만이 아니라 비건 가죽
시장에 있는 그런 경쟁사들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이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굉장히 큰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뭐 이사탄텍이라든가 뭐 버섯가죽, 또 이런 뭐 말라이 같은 그런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이런 비건 가죽의 시장에 이제 선두주자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비건 가죽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서는 좀 후발주자일 수도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3명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모나코에서 명품 브랜드 경영학과를 전공을 하고, 이제 패션 무역 쪽에서 한 10여 년간, 일을 해왔었고, 저는 이제 3년 동안 지금 비건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회사를 꾸려나가면서 이 스타트업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이제 대표의 철학에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거니즘이라든지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이 이제 어떤 이제 먹는 거, F&B 쪽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데일리 비거니즘, 조금 이제 라이프스타일로 전향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힘쓰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R&D 쪽은 조금 아직까지는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파트너사 분들이 전부 다 뭐 비건 가죽을 제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비건 화장품을 제조를 하시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열심히 같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비건 가죽 그러면은 대나무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데, 네. 대표님 접근은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검증된 대나무가 아닌 다른 그런 국산 과일들을 어떤 활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은 옥수수 가죽이나 이제 사과 가죽은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한국에서 비건 가죽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경쟁사들도 적을 뿐더러 이거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제조사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해외에서 지금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웃소싱을 하면서 이제 가방을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가방 단가가 지금 만드는데 한 9만 원, 10만 원대 이렇게 나는데, 그러면 소비자가를 측정을 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가죽을 제작을 하면은 단가를 낮추면서 조금 테크를 결합해서 저희가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브랜드 이전에 스타트업으로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제품들이 그래도 매출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실 어떤 핵심 역량이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가?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디자이너시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핵심 역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어떤 고객들한테 그 가치 소비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실까요? 현재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고객들이 대부분 비건이 아니라 일반 여성분들이신데, 한국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패션 트렌드가 굉장히 블렌드하고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부분들을 이제 주류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취향이긴 한데 화려하고 그렇게 컬러풀하고 이런 좀 전통성에서 벗어난 그런 여성상을 추구를 하는 거를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침투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부분이 맞아떨어졌고 그 고객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ESG를 내세워서 저희가 ESG 브랜드다라고 해갖고 내세워서 디자인이 떨어지는 그런 브랜드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디자인이 우선이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이제 ESG나 뭐 한류나 이런 부분을 이제 고객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현재 뭐 전략이 되게 좋고 또 이렇게 현재 지금 우리 고객층에 대한 타겟팅도 적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매출이 아직 이제 수억 대 정도 매출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좀 STP를 할 때 실제 제가 볼 때는 어떤 디자인을 추구하는 어떤 트렌디한 여성층과 비건의 교집합의를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지금 사실 전선 자체가 전 세계로 지금 확장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일단은 좀 약간 우리나라라든지 또 대표님이 제일 익숙한 어떤 타겟 국가의 그 비건과 트렌디한 어떤 그 디자인을 추구하는 여성의 교집합 시장으로만 한 수십억대 매출을 만들어서 충분히 고객들하고 교감을 한 다음에 좀 글로벌리 확장을 하시는 게
좀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좀 뭐 트라이치를 넘어서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수료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CEO 및 투자 심사역 과정 이제 CNT테크 변다운 대표님 내용은 같고요. 동탁교 총장 윤지영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조영훈 대표님. 그럼 이제 오늘 조영훈 대표님 발표와 신영철 대표님 발표 두 분 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시면 다 가서 이제 치킨 드시면 되고, 근데 여기 굉장히 원래 다 치킨 드시러 그냥 가셨는데 여기 의리 있게 또 남아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용자 참여형 기반으로 이제 3차원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하는 라운드픽 주식회사 비지트 조용원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대동여지도 이제 김정우라는 분이 이제 열심히 국내를 돌아다니시면서 만드셨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맵 아니면 뭐 구글 지도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2차원 지도들은 일반적인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발전된 것은 이제 차량 위에 카메라와 이제 라이다 센서를 장착해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로봇이나 아니면 사람이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통해서 제공되는 이제 3차원 로드뷰, 스트릿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버전이 바로 저희 라운드픽이고요. 라운드픽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의 스펙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안에 360 이미지를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제작을 했고, 그 안에 따라서 저희는 각종 노드들을 다 연결시켜서 3차원 실시간 지도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미지만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던 관련된 이제 솔루션들을 API 형태로 다 연결시켜서 하나의 이제 3차원 공간 정보 기반의 이제 솔루션들을 다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기존에 아마 대부분 다 네이버 로드뷰나 카카오 로드뷰들을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보통 해당 목적지를 가기 이전에 한번 장소를 체크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 해당 장소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실적으로 갔을 때와 이미지가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 로드뷰의 서비스들은 자동차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그런 좁은 골목이나 아니면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3차원 지도를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에 있는 모든 지적 좌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좌표계가 기준점이 국내에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항상 매번 주기적으로 지자체들이 측량을 지적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에 맞는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개선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라운드픽을 기획하게 됐고요. 저희 라운드픽 자체는 구글 다음으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싱가포르까지 약 33개의 관련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간 로드뷰 연동 기술을 개발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구글하고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는 이제 네이버와 이제 업무 관련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단순하게 뭔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B2B 형태를 통해서 월 구독형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자체는 저희가 현재 앱스토어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저희 라운드픽 서비스에 대한 모식도고요. 라운드픽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처음에 이제 촬영 버튼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360 이미지를 바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수 있고요. 그 업로드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고객분들이 판매 환경,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예약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결제 환경들을 전부 다 이제 이미지상에서 연동을 시켜서 본인 사업에 맞는 형태로 재가공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단순합니다. 다이렉트로 DM을 보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제일 많고요. 그리고 관련 산업 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지금 월 구독형 형태의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 있는 일반적인 버추얼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다르게 저희는 구독형을 통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단순한 파일 제공이 아니고 이미지를 바로바로 어떤 다른 솔루션들과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월 구독형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가격표 자체는 저희가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뭐 티맵, 카카오 지도에서 제공하는 지도 API와 가격은 동일하게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일반적인 버추얼 투어 제작하는 업체와 동일하게 납품형 비즈니스 모델도 별도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형태는 저희를 가장 많이 이제 언급하는 경쟁사들의 대표적인 사례 비교표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메타포트사를 가장 많이들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메타포트사와는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하드웨어를 저희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와 실외에 대한 경계 없이 한 번에 다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국내의 대부분의 이제 버추얼 투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대다수는 메타포트사의 하드웨어 장비를 구입해서 이제 응용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버추얼 투어를 제작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극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차별점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 라운드픽 서비스 자체는 현재는 구글맵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돼서 일반적인 구글 회원들이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서비스가 되어 있고요. 어떤 특정 업종, 뭐 호텔, 뭐 부동산 이런 특정 제한된 업종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시장에서도 바로바로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제공이 된다는 점 부분이 저희 강점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품질로 언제든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앱 사용자뿐만 아니고 기업 고객들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얼마든지 저희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제 저희 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토목공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측량 전공을 마치고 이제 국토부에서 실감형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고 나서 지금의 이제 비지트를 창업하게 됐고요. 이제 창업하면서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된 저희 연구소장님도 이제 영상 처리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총 약 13명의 팀원이 있고요. 13명 중에 약 90% 정도는 저희 이제 개발자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도 이제 개발자이겠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기수 중에 이제 저희가 또 이미 비즈니스 투자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일 궁금한 건 투자한 이후에 얼마나 잘 되시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신지테크 투자를 받은 덕분에 저희가 지금 오히려 역으로 이번에 네이버와 좀 연결이 돼서 지금 관련된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구글 맵 팀에서 이제 저희 솔루션을 이제 정상적으로 확인을 잘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을 이제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지테크를 투자 받은 이후에 이런 이제 큰 건들이 많이 나타났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이게 역시 신지테크의 투자는 역시 강력하다는 것을 한번 몸소 느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잘 하셔서 다행히 그렇게 된 거지만 저희 회사가 좀 운이 좋은 회사여서 저희가 투자하면 그 운이 다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다 잘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앞으로 더 잘 되실 거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3D 전문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 부분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사실 그걸 거의 뭐 90% 이상 완벽하게 구현을 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시장은 더 크게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아무튼 저기 또 수고 많으셨고요. 댓글 쳐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시험 및 투자 심사 과정 이제 신지테크 조용원 대표님,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영.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네. 살짝 이제 폰트가 오늘 갑자기 추가하는 좀 깨져도 괜찮으시죠? 네네. 상관없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낚시를 위한 공간, 컨텐츠, 클래스,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낚시 여가 플랫폼 랭킹피쉬 신성철 대표입니다. 낚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취미로서의 낚시는 여러 가지 즐거운 상상을 하게 하지만 사업 분야에서의 낚시는 물음표를 붙이기 마련인데요. 굉장히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도입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회가 상존하는 낚시 시장에서 랭킹피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이자 기회를 발견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 낚시 시장은 이 코로나 시장 이전에 있었던 여러 풍부한 오프라인 인프라와 이 환경들을 소실하고 이 낙후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기업 고객들을 위한 낚시 유저와의 접점을 위한 행사 전용 공간과 제공의 필요성과 이 낚시 입문자를 위한 서비스, 컨텐츠, 공간 제공의 필요성을 문제로 정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랭킹피쉬는 신개념 공간 조성 사업인 피싱비치 공간 조성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낚시 장비 대여부터 서비스 제공, 클래스 제공,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하였는데요. 랭킹피쉬는 2023년 12월까지 유료 고객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료 고객 확보와 동시에 수익성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싱비치라는 공간에서는 클래스와 체험, 낚시 장비 대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랭킹피쉬 플랫폼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기술을 적용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 반응들을 데이터로 확보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고도화하고 기술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낚시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낚시 시장은 2021년 기준 낚시 인구가 무려 949만 명이고 코로나 시기 가장 많은 낚시 인구 유입이 있었습니다. 무려 20%의 증가를 보여서 23년 현재 1140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낚시 시장은 매우 소비력이 강하고 또 충성 고객들이 많으며 소비 파워들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장 분석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2018년 기준 낚시 대회가 무려 연간 1790개가 열릴 정도로 많이 활성화된 시장인 것을 볼 수 있고 기업들은 낚시 대회나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매출 증대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랭킹피쉬의 주요 충성 유저가 될 수 있는 유저단에 대한 부분들, 초기 타깃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에 대한 고객 분석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매년 낚시 인구는 50만 명에 이르는 유입이 있을 정도로 메가 파워를 가진 시장이어서 랭킹피쉬는 초기 타깃 고객을 이 입문 낚시 분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평균 한 달 평균 2회에서 3회 정도의 낚시들을 나가고 낚시 경력 6개월 이상부터는 적극적인 대외 활동과 소비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또 경쟁사 분석을 진행해서 랭킹피쉬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요. 대부분 경쟁사들은 온라인 중점의 정보 제공에 주력을 하고 있었고 랭킹피쉬는 온오프라인 연계와 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또 컨텐츠 제공에 이 시장의 우위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가 플랫폼으로서의 자리들을 잡게 됐습니다. 랭킹피쉬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기업 고객과 낚시 유저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기업 고객에게는 다양한 매출 증대와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개인 유저들에게는 다양한 경험, 서비스, 컨텐츠, 클래스 등을 제공을 해서 실질적인 많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조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 목표인데요. 랭킹피쉬는 2023년 12월까지 70개의 B2B 파트너 모집과 초기 목표 1000명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한 근거로서 고객 유입 루프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낚시 방송 매체와의 전략적 사업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유입 루프를 확보를 했고요. 또 무려 5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10곳의 커뮤니티와 제휴를 완료한 상태이며 또 낚시 크리에이터 풀 45명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 파트너사 구축이 33개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랭킹 PC의 수익 모델인데요. B2B 수익 모델의 경우는 워크샵 프로그램, 크리에이터들의 팬미팅 대행, 마케팅 프로모션 이벤트 행사 대행을 수익 모델로 삼고 있고요. B2C의 경우는 행사 참가비, 클래스나 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료, 낚시 장비 대여 서비스를 토대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한 매출 목표입니다. 2023년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과 사업제휴를 통해서 공간 오픈을 하게 되는 피싱비치 공간에서 5억 6,800만 원의 매출을 상정을 했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회원수 1000명 유료 고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원인데요. 앞서 모든 어떤 역량들과 이 피싱비치라는 공간 조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팀원들의 역량 덕분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팀원들은 각 분야에서 활발한 어떤 역량과 실력을 갖춘 팀이고 빠른 실행력과 시너지와 또 팀워크를 발휘해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시드 투자 유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여서 적극적으로 오늘 데모데이 통해서도 이 CNT테크에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할 계획입니다. 낚시에 관한 모든 것을 자랑하고 즐길 수 있는 플랫폼 랭킹 PC 신성철 대표였습니다.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랭킹 PC의 가장 큰 경쟁력은 대표님께서 이전에 낚시 방송도 이렇게 운영하실 정도로 컨텐츠가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컨텐츠와 또 오프라인의 어떤 행사 매칭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컨텐츠가 되게 주요했더라, 이런 컨텐츠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런 오프라인 행사가 주요했더라, 이런 것들 좀 예시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작년 이제 10월에 피싱 ESG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낚시라는 경험 자체가 주는 어떤 즐거움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호텔에 있는 투숙객들이 많은 어떤 유료 참여에 대한 문의를 했었어요. 한 20번 정도의 유료 참여 요청들이 좀 있었거든요. 또 날씨가 굉장히 구졌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구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참여자들이 한 50명 정도 참여를 했고, 비옷을 입으면서 그 또 앞에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적극적으로 또 임하는 그런 어떤 유익한 어떤 경험들을 또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게 밑바탕이 돼서 현재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과는 이 피싱비치 공간 조성 사업 1호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후에 지금 부산, 여수, 제주, 변산 등 지금 각 거점에 맞는 어떤 이 피싱비치 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게 그 오프라인 이벤트와 이렇게 콘텐츠를 묶어가는 부분들이 당연히 핵심 역량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저희 투자 경험치를 하나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푸켓이라는 회사 투자를 했었었는데, 푸켓이라는 회사는 이전에는 2개 회사였습니다. 하나는 모데지도, 하나는 그리딧. 근데 그리딧의 서비스가 사실상 푸켓이 됐고, 그리딧의 첫 번째 서비스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이렇게 조리하거나 내가 먹고 있는 이런 영상 등을 보내면은 그쪽에서 하루에 한 7개 정도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보여주고, 그게 100만 회원까지 갔거든요. 저도 약간 제가 뭐 낚시를 저는 이렇게 뭐 즐겨 하진 않지만, 낚시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유저들이 랭킹 PC에 보내고, 랭킹 PC가 그 컨텐츠들 중에 우리가 선발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국회에서의 사실 성공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고객들이 보내준 어떤 그 영상 등을 주기적으로 뽑고 주기적으로 공유하는데, 그 주기성이 하루에 3번, 4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계속 중독적으로 무슨 라면을 제가 끓여 먹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기적인 컨텐츠를 공유해주는 것이었는데, 컨텐츠로 승부를 볼 때는 주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기성,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고객들의 참여, 그를 기반으로 한 이벤트 연계, 이런 흐름이 앞으로 랭킹 PC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정확히 좀 짚어주신 게, 사실은 앞서 이제 발표하셨던 기업에서도 이 CNT테크의 운에 대한 어떤 흐름을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랭킹 PC도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해양수산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서 CNT테크와 처음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가졌거든요.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전향을 이룰 만큼 역피벗들이 이루어지게 됐고, 실제로
되게 요즘 이제 주마다 다른 어떤 환경들을 느끼고 있는데, 야놀자, 네이버 예약, 여기어때 이제 유튜브 쇼핑까지 이 네 군데 이제 채널에 실제로 저희 상품에 대한 등록들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고요. 또, 호텔들마다 주차별로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은 문의들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6월 30일 날 그 피싱비치 오픈 기념 행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요거에 대한 저희가 별다른 뭐 마케팅 홍보나 사실은 대외적으로 알리는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낚시 업계에는 저희 어떤 오픈 행사가 어떻게 보면 화두나 이슈로 좀 자리 잡아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문의들을 대의별로 많은 문의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 실제로 중견금리 이상의 호텔들은 우리 피싱비치에 대한 어떤 조성에 대한 관심이 좀 지대하게 높아서 많은 어떤 지금 프로포설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 발전성에 어떤 하반기부터는 되게 좀 수직 상승이 이루는 성장들이 좀 이루어질 거라는 좀 기대감을 좀 품고 있고요. 네. 이 모든 것이 전화상담과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저희가 눈이 좋은 회사라. 저희 아무튼 어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희 모태펀드 2개가 됐는데 하나가 스포츠고 하나가 관광인데 낚시가 사실 관광 스포츠라 그래도 좀 이렇게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엄청 계속 작년부터 지켜봐왔고 올해도 좀 이렇게 한번 IR 자리를 만들긴 할 텐데 IR 할 때 사실 제가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이제 핵심 운영 인력들의 어떤 회의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저야 당연히 저야 늘 똑같아요. 늘 투잡시다인데 어쨌든 합리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핵심 운영 인력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컨텐츠 주기성에 기반으로 한 어떤 숫자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두 달 내에 좀 잘 준비하시면은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관광 모태펀드는 저희 그동안 펀드 구성 중에 제일 큰 규모예요. 그렇죠. 215억 정도 이번에 펀드를 결성하게 돼서 아무튼 그렇게 잘 준비하시면 저희가 또 IR을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시험 및 투자 심사학 과정 위드 CNT테크 신성철 대표님, 내용 같고요. 동부대학교 총장 윤재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수료식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강영 대표님? 네, 들으시죠. 네. 그러시죠. 네. 스타트업 시오 및 투자심사과정 이더 CNT테크 강호영 대표님,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축하드립니다. 네. 한마디 짧게 하시고요. 네, 카메라는 좀 정하고. 네. CNT테크 덕분에 여러 기업들의 멘토링을 제공하는 기회를 이제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이제 이번에 투자 심사 과정에 좀 관심이 생겨서 투자 심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정한 대표님이 CNT테크 이제 이름으로 여러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 속사정들을 좀 배우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김덕수 대표님. 네, 스타트업 시오 및 투자심사과정 이더 CNT테크 김덕수 대표님,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죠. 소감, 카메라 소감 한마디 하시죠. 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좋은 기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김종현 대표님. 네, 스타트업 시오 및 투자심사과정 이더 CNT테크 김종현 대표님,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한 말씀 하시고. 옛날에 20년 전에 삼국대가 삼국대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금 건국대 박사과정이고 동국대에서 이 영광스러운 엑셀러이트 CEO AC 과정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너무 기쁩니다. 하여튼 앞으로 하는 일들 이번에 이 수업 지금 2주에 한 번씩 해서 한 거의 2-3달 들은 것 같은데요. 너무나 아쉬워요. 다음 퀴즈 또 참여할까 또 고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4달 드립니다. 4달. 네, 다음 희용 대표님.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시오 및 투자심사과정 이더 CNT테크 김희용 대표님,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카메라 좀 봅니다. 먼저 이렇게 수요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여러 강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학교에서 창업 실습이란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다 보면 아이템도 중요하고 인력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자금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참석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근영 대표님. 네, 스타트업 시오 및 투자심사과정 이더 CNT테크 유근영 대표님, 동국대학교 내원각고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한 말씀 하시죠. 네. 예전부터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내용들 많이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돼서 배울 수 있어 정말 좋았고, 또 이제 선배 창업하신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또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박홍주 대표님. 네, 스타트업 시오 및 투자심사과정 이더 CNT테크 박홍주 대표님,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축하드립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치열한 스타트업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과정에 신청했습니다. 본과정을 통해서 배운 지식과 특히나 정한하 성 대표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나아가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달리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영렬 대표님. 네, 스타트업 시오 및 투자심사과정 이더 CNT테크 영렬 대표님, 네,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좋은 교육 기회를 마련해 주신 CNT테크와 또 동국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경험이 되었고 상업 생태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배운 바를 앞으로 잘 적용해서 또 사회에 기여하는 또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해범 대표님, 스타트업 시오 및 투자심사과정 이더 CNT테크 오해범 대표님, 네,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저는 아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 수업 들으면서 너무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 더 아이디어를 키워가지고 제 나름의 사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정의원 대표님. 스타트업 시험의 투자 심사과정 이제 CNC테크 정의원 대표님, 동국대학교 총장 문재훈.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또 기업 투자 엑셀러레이팅을 처음 배운 게 진정한 투자자인 전화승 대표님과 또 진짜 투자 회사인 CNC테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감사했고, 저는 이게 처음 공부한 건데 정말 많은 도움 됐고, 앞으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홍원준 대표님. 스타트업 시험의 투자 심사 과정 이제 CNC테크. 동국대학교 홍원준 대표님,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훈.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감. 알겠습니다. 예, 제가 홍원진입니다. 자, 이렇게 수료증을 받으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잘 몰랐던, 잘 알고 싶었던 VC, 또 투자 심사 관련된 과정을 이번 기회에 이제 자세히 또 되게 생생하게, 정말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짜, 이거 밝혀도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자세히 알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이 과정이 명품이었고, 또 전원선 대표님 얼마나 이렇게 많이 공을 들여서 한 분 한 분 케어해 주시는지 좀 알게 되었고요. 오신 분들과 같이 또 좋은 인연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이 과정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황금빛 대표님. 스타트업 CEO 및 투자 심사 과정 및 CNC테크 황금빛 대표님. 기자님이시면 다 대표님으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훈.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어디에 보고 얘기해요? 저희 갑니다. 좀 공부도 공부지만 좀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나서 좋은 얘기 듣고 또 배울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수료증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 동기 회장님인 이제 임성중 대표님은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CEO 및 투자 심사 과정 위드 CNC테크 임성중 대표님, 네,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훈.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대표님 저랑 앉아서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좀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동국대학교 스타트업 CEO 과정이 한 50분 정도가 이번에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늘 8분 뭐 발표하신 분들 외에도 많이 나오셔서 실제 수료증을 받으셨고요.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료하신 분은요, 경희대학교 대학원 강지혜 대표님, 또 언더나무의 강호용 대표님, 또 CNC테크의 고광진 심사역, 또 리피치의 곽동원 부장님, 아우룸 경영 비즈니스의 김교환 대표님, 또 에이코라인의 김덕수 이사님, 또 건국대학교 박사과정의 이제 김종현 박사과정님, 코웍스의 김태환 대리님, 광주대학교의 김희용 교수님, 김희용 교수님 아까 받으셨는데 여기 또 계시네요. LF푸드의 모소연 대리님, 또 예비창업체의 박준영 대표님, 더러매처스의 박혜성 대표님, CA파트너스의 박홍주 대표님, 또 리모 발표하셨죠? 발표하신 분 넘어가겠습니다. 위메이크북의 신정범 대표님, 또 회사의 안재성 대표님, 가인지 캐퍼스의 영웅열 이사님, 또 루시드의 염대환 대표님, 현대사모중공업의 염은선 책임님, 또 DB캐피탈의 오규홍 과장님, 다운약국의 오해봉 국장님, 메가플랜의 유철원 대표님, 또 DB캐피탈의 유호진 사원님, CNC테크의 윤진솔 심사역, 또 대전대학교 이경수 대표님, CNC테크 이나경 심사역, 또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의 이종철 대표님, 또 스프레드잇의 이진표 대표님, 굿윌보이스 여기 계시죠? 펠릭스의 장훈 대표님, 또 비트나인의 정연진 매니저님, 가인즈 캐퍼스의 정우현 본부장님, 네, 레디킨즈
발표하셨죠. 발표 좀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조재화 이사님, 또 깔끔한 남자들의 조태식 대표님, 이스타 게임의 한경철 대표님, 네, 저기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만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YJ 파트너스의 한용복 파트너님, 오션 펀딩의 한지민 대표님, 또 진진 대표의 홍원표 대협력 팀장님, 이렇게 오늘 수료증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7기를 현재 지원받고 있습니다. 동국.cntt.co.kr에서 현재 6월 10월 지금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9월 4일까지 모집이고요. 합격자는 이제 매월 말일 합격자 통보를 해드리고 있고, 개강은 9월 4일입니다. 9월 4일일 겁니다. 9월 7일인지 4일인지 헷갈리는데 9월 다시 한번 볼게요.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여기 못합니다. 9월 7일날 개강이고, 지금 전기수 선배 추천이 지금 사실 30% 할인을 받고 있는데 거의 다 할인 받습니다. 지금 거의 전기수 선배 추천이 많고, 또 전교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기자는 다 30% 할인해서 사실상 거의 할인을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기 회장님이신 임성중 회장님, 아무튼 6기 사실 동기회장이 되시고, 소감, 다들 소감 아까 얘기했죠. 소감과 또 이어서 이제 7기 분들, 이런 분들 들어오시면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CNT테크가 했던 모든 내용을 제가 메일링 하면서 보다가,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신청하게 됐고, 그러면서 함께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형제자매가 됐다? 피를 섞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일단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참여도가 적극적으로 된 부분이 하나 크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엔데믹 되면서 지금 첫 기수이기 때문에 좀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총동문회에 여태까지는 기수별로 이렇게 있었다가 이게 총동문회 형식으로 조금 저희가 한 27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저희 이제 엔데믹 기수, 저희 6기부터 또 1기부터 5기까지 있었던 분들을 다 아울러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특히 스타트업 씬에서, 투자 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이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7기에 지금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스타트업 씬에서 좀 다이나믹하게 또 그리고 이 교육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배우고 싶었던 분들, 실제 어떤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회사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그냥 투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곳에 투자를 받았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그게 더 시너지가 나는지, 이 모든 것들을 1부터 A부터 Z까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6기까지 하면서 도대체 몇 명이 이 스타트업 CEO 및 투자 심사 과정을 들었는지 지켜보니까 270명이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270명입니다. 지금까지 270분이 이제 본 과정을 수료를 하셨고, 아마 7기 지나면 이제 300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CNT테크와 또 동국대학교 좀 더 이 과정을 좀 명품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 사실 이 수강료는 사실 저희가 4개월 과정인데 거의 35만 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부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밥도 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시작할 때 삼겹살 사고 오늘도 치킨 샀는데, 오늘 굉장히 저희가 이 스타트업 생태계 뭔가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으로 7기에 들어서면 이제 300명이 넘어서겠지만은 앞으로 정말 30기, 40기 이렇게 가서 이 생태계 많은 좀 인재들을 배출하는 과정으로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주임 교수로서 지금 3년 넘게 지금 이렇게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데모데이 및 수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